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안녕하세요 언니들, 2주차 키어데스크의 술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루나님, 오늘 어떤 날인지 아세요? 2주차 녹음 날이요? 오늘은 2024년 2주차의 마지막 녹음 날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그치. 12월이니까 정말 그러네요. 맞아요. 블루님은 개인 일정으로 이번 녹음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셨지만 블루님 목소리는 4주차에 또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언니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2주차의 올해 마지막 방송은 루나님과 제가 풍성하게 만들어 볼 테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네, 그럼 술봉님 2주차 올해의 마지막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온 세 가지 소식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키어데스크 시작합니다.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쿵님, 어제재민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12월 2주차 첫 번째 맞춤 주문은 팔풍커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공무원 큐어인 게 너무 행복해요. 누군가는 무료한 일상이라 하지만 저에게는 하루하루 소중한 날들이라 너무 좋아요. 따로 꿈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작은 부분이더라도 사회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꼬박꼬박 돈도 나오니까 금상첨화입니다. 악성 민원인 제외하면 나쁜 건 없어요. 오늘의 기분에 맞춰서 노래 듣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레주파 화이팅 하세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공무원 언니의 사연은 처음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지금 근데 시국이라 진짜. 조금 힘드실 수도 있다. 요거를 사연 보내셨을 때는 마냥 행복하고 무료한 일상이라고 남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지만 전혀 무료하지 않은 일상을 지금 보내시고 계실 것 같고 네, 아주 파란장이 보내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마냥 행복한 일상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사연이 되게 다행이다 이렇게만 읽히지는 않는 게 좀 속상하네요. 그죠? 근데 뭔가 사연에 꿈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인생에서 뭔가 사회에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이 느낌이 좋은 게 저도 좀 알 것 같은 게 한창 퇴사하고 이 일이 진짜 안 구해졌을 때 너무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작은 소일거리를 해보라고 했어요. 어떤 거 해보셨나요? 그냥 저기 알바 같은 거. 단기 알바 이런 거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하니까 이게 사람이 어떠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시국인지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자기가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게
꿈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인생에 사회에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꿈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쵸. 목적이라는 게, 삶의 목적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하는 거는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도 사회의 구성원이자 어떻게 보면은 좀 부품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연자님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보기가 좋고,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금 시국인지라 다들 좀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은데 다들 마음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뭐 나라가 중요한데 일단은 나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내 마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헌법에 있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그렇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오니까 우리가 다 갑자기 닭살 돋았네요. 얘기하니까. 어쨌든 다들 힘내시고, 그리고 사연자님도 조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힘냈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언니의 사연에 대한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그럴까요?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곧 뭐 얼마 전에도 눈이 오긴 했지만 네. 곧 이젠 엄청 이제 파란만장하게 이제 눈이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첫눈 엄청 많이 왔죠. 네, 그리고 지금의 이 시절이 눈이 오기 직전인 것 같아요. 엄청난 폭설이 오기 직전인 것 같은데, 네. 모든 폭설은 그러하듯이 다양한 재해를 가지고 오고, 맞아요. 반대로 누군가한테서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 풍경이 어느 순간에는 삶을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의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 내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번 겨울을 버텼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폭설이 오기 직전에 지금의 상황을 다들 이제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네. 저는 소시점의 스노우. 좋습니다. 그러면 소실점의 스노우 듣고 저는 다음 프로로 돌아올게요. 있니 언젠가 내게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을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밀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2024년 12월 2주차의 첫 번째 띵동입니다. 레주파 L 양장점에서 2025년 신입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퀴어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언니들은 주목. 라디오에 내 목소리가 나오는 신기한 경험을 해보세요. 토크에서 드라마까지 퀴어 콘텐츠 내용을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퀴어 인권에 한몫을 할 수 있는 활동이 하고 싶다면 지금 2025년 레주파 신입 활동에서 이 모든 게 가능하답니다. 모집 분야는 총 3가지로 DJ, 작가,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20일 토요일 밤 12시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면접일은 다음날 12월 23일 일요일 오전 12시 이후에 전화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언니들은 레주파 카페 SNS를 확인해주세요. 언니들의 신청 기다릴게요. 두 번째 띵동입니다. 퀴어 문화축제에 참여해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남재영 목사에게 출교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5일 오후 대전 서구 갈마동 남부연회 사옥에서 남 목사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남 목사가 지난 6월 1일 서울 퀴어 문화축제와 7월 6일 대전 퀴어 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재판위원회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소인은 지난 2014년 6월 1일 제25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참석하여 꽃잎을 뿌리고 기도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동성애자 축복식을 가졌고 6월 10일 출교를 당한 목사를 엄호하기 위한 성명서에 참여를 했고 7월 6일 제1회 대전 퀴어 문화축제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동성애자에 대하여 축복식을 행함으로써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기소된 범죄 사실을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위원회는 양형 이유를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상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관한 것임에도 본질적인 문제보다 절차상의 하자에 더 집중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왔고, 재판부가 동성애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셋째는 감리교 목회자로서 교리와 장정상 규정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점. 넷째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명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범행 사실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사건으로 고소인들의 의도는 회개를 바라는 것이었음에도 판결 선고에 이르게 된 점을 비추어 보면 동성애를 적극 찬성,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마저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위원회는 피고소인을 출교한다고 주문하고 출교는 면직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목사직을 박탈하고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추방을 뜻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남재영 목사는 곧바로 밖으로 나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합류, 소감을 밝혔습니다. 남 목사는 방금 출교를 당했다. 목사로서 출교는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다. 그동안 재판부에 수많은 의견서를 냈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저에게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회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성소수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영혼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저의 신념은 전혀 변함이 없다. 시간이 지나서 역사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판단할 것이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교단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지한지 이번 재판이 말해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출교당한 것은 전혀 서럽지 않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가 이성을 존중하는 교단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엉터리 재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부끄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 목사는 감리교단에는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에 징계 무효 및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남 목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남부연회 사옥 밖에서는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의 모임과 차별에 반대했던 예술을 지지하는 시민 모임 주최로 대전 지역 종교 시민단체 회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은 이번 재판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마녀 사냥식 재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날 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참으로 참담하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과부나 병자,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사랑으로 환대하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가 전한 가르침이라며, 그런데 그러한 성서의 전통에 의거해 이 땅의 사회적 약자를 축복하고 환대하며 축복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출교한다는 것은 그것은 종교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나님은 사랑에 어떠한 경계도 두지 않았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거기에 장애인도 빼고 소수자도 빼고 가난한 사람 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무조건 조건 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면서 오늘 남목사님이 출교를 당했지만 이 출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선호 대전케어하는 공동조직위원장은 이번 재판은 말 그대로 21세기에 일어난 만연 재판이다. 남재영 목사는 목회자로서 사회적 약자이나 소수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했다.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사랑을 추구하며 전하고자 하는 신앙적 양심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목회 활동을 이유로 출교한 이번 재판을 그 누가 정당한 재판이라고 하겠는가로 따졌는데요. 그는 아울러 어떻게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가, 개신교의 역사와 가치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린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12월 2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2주차 퀴어데스크의 술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주차의 마지막 녹음이 있는 날입니다. 연말이 되면 올해를 어떻게 보내는지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의 2024년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해본 것들도 많아서 설레이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한 해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레주파의 신입활동가로 지낸 것인데요. 레주파의 기존 활동가 분들과 언니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개인 일정으로 레주파 활동이 어려울 것 같지만 어쩌면 불쑥 게스트로 나타날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언니들 마음도 복잡할 것 같은데요. 몸과 마음 건강 잘 챙기면서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2024년 12월 2주차 퀴어데스크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퀴어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술봉, 블루, 루나가 함께하는 2주차 방송 9시 퀴어데스크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아, 3, 40대 퀴어들을 찾습니다. 다들 어디에 계시나요? 저기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나 봐. 언니들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다면 지금 여기 모이세요.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서로의 삶을 들려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각 세대 간의 대표 두 분을 모셔서 세대 간의 오해나 이야기를 나누는 회담 11월 둘째 주 만수무강 하십니까? 오늘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루나입니다. 오늘은 술봉님과 블루님 바쁘셔서 못 오셨기에 혼자 해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캐나다에 가셨던 3, 40대 대표셨던 김지영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연말을 맞이하러 언니들을 만나러 왔답니다. 오늘의 주제 꽤 호기심이 드는데요. 네, 지영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일단 기대하시는 이번 달의 주제는 나이가 드는 지금의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20대인 저랑 30, 40대인 지영님의 마음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20대이기 때문에 30대가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지영님께서는 지금 30대시고 네. 어떻게 보면 40대가 가까운 나이시잖아요. 그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얘기는 해놓고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40대는 약간 상상이 안 돼요. 내가 40대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네. 왜냐면 지금 살아왔던 시기만큼 살아야지 40대가 되는 거라서 좀 약간 가늠이 안 되기도 하고, 지금의 저의 상황에서는 취업 준비랑 이제 성적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고 거기에 너무 치여 있고 또 요새는 취업난이기 때문에 그쵸.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게 좀 크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바쁘고 힘들게 살아나가야 되는 게 30대, 40대까지 그렇게 되면 저는 좀 중간에 멈출 것 같아요, 저를. 좀 고민이 되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30대인 언니들이 너무 부럽고 대단해 보이고, 거기 40대까지 계속 살아남는다는 자체가 좀 신기해요. 심지어 일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조금 궁금한 게, 네네. 루나님, 혹시 그러면은 그때까지 가는 과정을 뛰어넘고 네. 10년 전에 루나님이다 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10대에 저요. 10년 후에. 10년 후에 저요. 10년 후에 저 10년 후에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약간 오래 사귄 애인도 있고 결혼도 했을 것 같고요. 그때쯤에는 10년까지는 한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혼은 아니더라도 뭔가 일본의 파트너십 같은 것처럼 약간 파트너십,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거기서 더 나간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그러면 결혼식 얘기하셨으니까 네. 꿈꾸는 결혼식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제가 10대 때랑 다르게 20대가 되니까 세상이 좀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제적으로도 결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쵸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젠 올라와 있잖아요. 수면 위로. 그래서 많이 보게 되는 게 저는 좀 공장식 웨딩이라고 하는 티피컬한 웨딩도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야외 웨딩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진짜 아는 분들만 모여서 소수로 하는 대신 코스 요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정성 들여서. 일단은 세 번째가 제일 나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모이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파트너께서. 그렇죠. 그럴 때는 뭔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래저래 이제 결혼도 이제 애들이 슬슬 하고 저희 선배님도 하시다 보니까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신랑과 신부가 있었을 때 그 하객 수가 좀 차이가 나면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비퀴어의 경우에. 네, 비퀴어의 경우에. 퀴어의 경우에도 그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네, 한 분은 부모님이 아시고 다른 분은 부모님이 아시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커밍아웃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혼식에 안 오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하객 수부터 일단 차이가 나긴 시작해가지고 좀 많은 하객을 이제 다른 데로 좀 옮기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하객 수가 저는 이제 친구가 많으니까 그 친구들과 지금 또 오래 지내게 되고 제가 10년 뒤, 뭐 20년 뒤에도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제가 지금처럼 뭐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된다면 뭐 하객이 많아지겠죠. 제가 뿌린 게 있을 테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많을 사람이니까, 하객이 많을 사람이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저의 파트너가 저처럼 그게 오픈 퀴어이지 않고, 벽장으로 쭉 살고, 심지어 자기가 퀴어라는 것을 뭐 친구 한두 명한테 얘기를 했다, 부모님 모르신다 했을 때에는, 막상 결혼했을 때 모일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란 생각이 제가 그냥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결혼할 때도 많은 것을 신경을 쓸 텐데, 그런 부분에서까지 스트레스를 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이게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네. 일본 자체는 결혼을 할 때 일단은 그러니까 하객에 한 분당 들고 오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진짜 한 몇십만 원은 되니까. 그렇죠. 기본 막 한 30만 원 정도는 되게 3, 40만 원씩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소규모로 레스토랑 빌려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 친구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물론 한국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으나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외 웨딩은 본 적 있어요. 야외 웨딩이 아마 비슷한 결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소규모로 할 것 같긴 해요. 대신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엄선하는 거잖아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엄선해서 이제 선택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가능한 오신 게 후회되지 않을 만큼 저희가 행복한 만큼 그분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선물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도 맛있게 할 것 같고 해서 아무래도 소규모라는 웨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지영님이 갑자기 사주셨어요. 네네. 저 술봉입니다. 네. 네. 갑자기 온척 한번 해봤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네. 나중에 결혼하게 될 분이 네. 진짜 엄청난 인싸시라면 저 공장식 웨딩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뿌리만 거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결혼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결혼하고 싶으세요? 야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막연히 야외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많이 부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계긴 하니까 근데 완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제 파트너가 될 분이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 한 100명? 네, 양쪽 해서 100명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네, 아주 큰 규모 막 그런 그 웨딩홀에서 하는 거기는 결혼식에 기본이 비하면 300명이고 막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소규모로 할 것 같고 제가 지금 뭐 크게 말씀드린 거고 아마 그만큼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최대가 100이고 그 안쪽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애프터까지 쭉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네, 왔으면 좋겠어요. 뭐 일부러 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로 뭐 술을 한잔 한다던가 재밌게 노는 어떤 뭔가 이벤트 같은 거 좀 준비한다던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분이 결혼을 진짜 재밌게 하셨는데 네. 그분이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시고 네. 2차 맞나? 2차로 다른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그 결혼식 후에 하는 거 뭐죠? 이브닝 파티라고 하죠? 네네. 그걸 하셨는데 거기서 추첨을 하셨어요. 오. 꽤 좋은 거를 주시고 진짜 레크레이션 마냥 하셔가지고 재밌었어 보였어요. 저는 못 갔지만 그분이 올리신 사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꽤 재밌어 보인다. 그 두 분이 다 이제 미국에 사셔가지고 한국에 온 김에 하신 거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먼저 결혼하셨고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결혼하신 케이스인데 그렇게 하니까 꽤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웨딩에서 결혼했을 때는 두 분 다 드레스를 입었는데 네. 그 2차 레크레이션 때는 두 분 다 이제 정장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저것도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저도 수트 입고 하얀색 수트 두 분이 입고 하는 여성 퀴어분들도 봤었는데 직접 그 결혼식을 본 거는 아니고 이렇게 사진 같은 걸 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퀴어 결혼식은 아닌데 비퀴어 분의 결혼식인데 책으로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펀딩을 했어요. 결혼식을 펀딩을 해서 그 펀딩으로 모인 금액으로 밴드를 초대했어요. 밴드를 초대해서 공연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남은 금액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액인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스페인 내에 있는 뭐 다른 공연을 보러 가신 뭐 이런 케이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조금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오면 펀딩하기 좀 힘들긴 하시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렇게 나는 그냥 현금으로 좀 줄게, 그냥 계좌 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급 생각이 났는데 저 결혼할 때 제가 좋아하는 가수님을 초대하고 싶어요. 그 축가라도 네네. 제발 오시도록. 네네. 또 그분의 몸값이 제발 더 이상 안 높아지길 바라면서 이게 양가의 감정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더 잘나시길 바라면서 네, 잘나시길 바라면서 결혼할 때까지는 제발 몸값을 더 높이지 않기를 약간 이런 양가의 감정이 있긴 한데 그렇죠. 이건 또 소속사한테도 물어보긴 해야 돼가지고 좀 아쉽네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님이 밴드라 가지고 또 부르게 되면 밴드 세션을 또 이제 빌려야 되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모르겠네요.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될지. 그분들께서 뭐 다른 걸 가져오실 수도 있는 거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결혼식 얘기에 집중을 하게 됐었는데 네네. 결혼식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 나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영 씨는 옆에서 잠시 쉬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캐나다에서 지금 시차 적응을 못 네, 하셔가지고 잠시 여기 네, 조금 쉬고 계시고 네, 저 술봉이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네. 우리가 노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통 키어의 이야기를 할 때 20, 30대 네. 네. 10대, 20대, 30대 한 요 정도까지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그 이후의 삶들은 별로 많이 비춰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후의 삶들이 좀 더 많이 가시화됐으면 좋겠고 네. 가시화되는 거 플러스 우리도 좀 많이 찾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가시화가 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커뮤니티에서 만났던 40대 이상의 분들께서는 더 이상 나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이제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네. 뭐 주변에 뭐 만날 친구도 이미 많고 내 가족이 있는데 굳이 나와서 새로운 사람 만날 필요가 있겠냐라는 약간 흥선대원군 같은 이제 체국 정책을 하셔가지고 안 나오신 경우도 있긴 한데 나오시면 또 나오신 대로 그 퀴어 문화에 충격 먹으시고 다시 들어가세요. 요즘 문화에 약간 문화 충격 때문에 네. 약간의 세대 차이 같은 게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10년 전에 퀴어 문화와 지금의 문화도 다르고 그 가게나 술집도 엄청 많아졌잖아요. 스타일도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가고 그럴 때 좀 놀라요. 이런 곳이 있다고? 이런 문화가 있다고? 이런 행사와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너무 진보적이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도 가끔씩 못 따라가겠고. 네네. 아니면 일례로 어떤 술집에서 네. 그 등을 이용해서 네. 그 자기의 그 신호를 하는 게 있었대요. 내가 지금 내 등이야? 내 신체 등? 나의 그 라이트. 내 불빛. 불빛. 네. 그 자기 책상에 있는 그 불빛으로 네네. 현재 자기가 여기를 왜 왔는지랑 지금 내가 뭐 빨간색 뿌리면 우리 지금 한창 핫하니까 오지 마 뭐 이런 거라든가 노란색 뿌리면 지금 좀 친구 만나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약간 그 색깔별로의 그 뭐라고요? 그것도 있고 각 식당마다 그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이 책직방인 거예요. 거기서 막 서로 얘기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불빛 그 색깔 이용해서 하는 거는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키어도 다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문화가 비슷하게 만들어지나 보다. 그리고 이런 어떤 좀 색깔은 했고. 나는 멋짤만 좋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별별 게 다 있더라고요. 색깔 잘 봐야겠네요. 색깔 잘 보고 가야 돼요. 눈치 잘 챙기고 가야 돼요. 거기 진짜. 그러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요즘 생각을 하는 게 그 나이를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건 솔직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 의견인데 레즈파의 의견과는 상관없습니다. 저의 의견이에요. 네. 여성 키워드는 특히 루키즘이 심해요. 에이지즘이랑.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키어들에 비해서 그래요. 뭐 비키어들 중에서 관리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례적으로 저희는 임출육을 안 하잖아요. 임신, 출산, 육아를 안 하다 보니까 여성의 몸으로서 할 수 있는 노화가 별로 없어요. 비교적 그렇죠. 비교적 없고 뭐 굳이 따지면 뭐 집안에서 어느 정도 결혼해라는 압박 정도? 근데 집안에 압박이 있을 뿐이지 시댁에 압박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설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곧 자기 관리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 여성 키워드 맨날 앵무새 마냥 얘기하잖아요.
자기 관리 잘하시는 분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뭐 아줌마 좋아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아줌마란 단어를 쓰니까 그분들께서 비하의 발언 아니에요? 그 아줌마 중장년층이 좋다. 중장년층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중년식이라고 말하는 분들 중년식이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특수 케이스고 예, 뭐 여성 키워들이 언니 부르짖는 건 늘 있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언니의 그 기대고 싶은 그 느낌을 좋아하는 거지 그렇게 늙은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주름살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네. 예, 약간 그런 듬직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같은 37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나이가 37이고 그들의 지위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만 그들의 얼굴은 37세의 얼굴이 아닌 거지. 그걸 원하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중년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름살이 자글자글하신 분을 좋아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분들이 꼽는 그 연예인들 다 관리 잘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좀 더 많긴 하죠. 네, 그래서 저 그런 루키즘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루키즘이라 해야 되나? 약간 동안에 좀 환장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성 키워들이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도 여성은 좀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 그쵸. 압박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관리를 하시고 알게 모르게 관리 다들 하시잖아요. 뭐 우리가 뭐 누군가들처럼 뭐 그렇게 난잡하게 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성으로서 이 한국이라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모두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 상행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상행 평준화되는 자기 시선에서 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묵음 처리를 해놔요. 약간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본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네. 약간 나 언니 너무 좋아. 언니들은 나에게 기대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언니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약간 연예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처럼 좀 관리하시는 분들. 왜냐고 관리가 잘 된 분들. 그분들은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니까 관리를 네. 당연히 하겠지. 나도 관리를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알 것도 같고 공감도 가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진짜. 나이 차이 있는 연상 연하 커플 보면 그렇게 얼굴에서 차이 안 나요. 맞아. 그건 그냥 맞아. 나이 딱 들었을 때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 니네 언니 나이 진짜 많다 이런 느낌이지. 보자마자 막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왜냐면 미디어나 이런 데서 다 그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그게 좀 저에게는 요즘에 좀 고민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늙어 보인다면, 그러니까 제가 제 나이를 잘 몰랐다가, 네. 이제 저는 이제 저기 20대에서 이제 지났어요. 저 이제 10년 뛰어넘었어요. 네네. 저 이제 곧 있으면 반백살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그 나이대로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저희 집이 다 동안이고, 근데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나이 가늠을 못했다가,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을 봤을 때 제가 체감을 한 거예요. 아, 그 느낌 너무 알아요. 근데 그때 저의 그 마음속에 있는 저의 그 혐오감이라 되나, 네. 저의 그 편견과 제가 싸우면서 너무 괴롭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인데, 맞아요. 제가 그게 덜컥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내가 별로 인기가 없는데, 여기서 더 내가 약간 인기의 척도에서 좀 더 떨어지게 되는 노화가 오게 되면 나 어떻게 되지? 그런 것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약간의 고민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어느 순간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제 얼굴 하얗잖아요. 요즘에 밖에 안 나와가지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네, 밝아졌어요. 그래서 약간 때 아닌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약간 거기에서 연장선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중장년층의 퀴어들이 좀 조명되었으면 좋겠고 더 가시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일부러 좀 찾아보려고 하고 그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도록 네, 그게 너무 겁나거나 무섭거나 두렵거나 이런 감정이 아니라 기대되고 아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40대인 분들 보면은 되게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일부러 더 많이 뵈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그 40대 이상의 분들을 더 많이 좀 지금 어떤 활동들 하고 있는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찾다 보면은 좀 안심이 돼요. 아, 내가 20대 때 생각했던 내가 10대 때 그냥 마냥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랑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게 되게 무서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냥 역시 이렇게 모델이 많으면은 아 저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찾아보다가 보면은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 언니들 분들의 네. 연령대보다 조금 더 높은 연령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뭐 SNS로 좋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모델들을 네, 찾아보면은 좀 안심이 되고 좀 위안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중장년층 제발. 제가 네네.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보여주세요, 제발. 그러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이가 드는 지금의 마음 좀 묘합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네. 이제 곧 뭐 1년 안에는 결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결혼 뒤에는 생활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혼 생활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지 그리고 결혼 이외에도 나이를 뭐 40대 이상 더 먹게 되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 나누니까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혹시라도 제 얘기를 듣고 좀 공감하실 분도 있을 것 같겠는데 저는 이제 곧 있으면 반 100살이 되는 이 시기에 저는 네. 백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연애를 하기 위해서 이쪽 커뮤니티나 계정 같은 걸 찾아보면 네. 다들 너무 저보다 너무너무 어리신 거예요. 막 03년생, 02년생. 좀 네. 괜찮다 싶은 사람 딱 봤을 때 막 99년생 이래요. 네. 네, 97, 9, 95까지가 제일 나이가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학번으로만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그 학번으로만 들었는데 네. 그게 자기의 연생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연애 네. 시장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네. 이쪽 어플 같은 거 봤을 때에도 막 22, 23 가장 많으면 31까지? 32까지.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일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대를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봤을 때 다들 네. 직장인들이요. 그리고 직장인 같은 사람들을 원해요. 그러니까 저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디에도 껴지 못하는 느낌인 거예요. 나 지금 약간 둥둥 떠 있는 느낌?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지금 내 나이는 곧 50이 돼가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저도 어쨌든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본의 아니게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서 네. 약간의 그 공백기가 생기게 되면서 네. 진짜 초조하죠. 약간 사회에서 버려진 느낌이 들어요. 어디에 끼지 못하는 어디에 그런. 끼지도 못하고 약간 주변에서는 너 지금 회사 못 가면 그냥 진짜 이렇게 좀 사람 좀 낮게 보는 얘기하면서 너 이런 일밖에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와 이게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그거구나라 제가 어느 순간 체감한 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느꼈던 그 느낌과 제 나이가 사회에서 원하는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정신이 확 들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기도 한 게 제가 그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그러니까 네네. 모든 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이 있냐면 자기가 30대 중반인데 일을 그만뒀다. 네. 그래서 백수 생활이 지금 한 반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네, 혹시 제가 연애하는 게 좀 무리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댓글이 한 20개가 달렸는데 다들 누가 30대 중반 백수를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좋게 얘기하면 지금 연애하는 거는 약간 너무 되게 낭비지. 지금 시기에서는 그냥 취직 준비를 해라. 지금 취직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대다수들이 30대 백수는 누구도 안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와 차갑게 말하네.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간에 익명상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철판 깔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그들의 의견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얘기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와 난 정말 사회에서도 버려진 느낌이고 약간 이런 연애 대상에서도 버려진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디에도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그래서 저 요즘에 좀 나간 얘기지만 저 혼자 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물론 해왔지만 네. 약간 진짜 이거 나 까딱하면 진짜 한 10년은 혼자 살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지금 시국인지 알아 내가 지금 일을 구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그래서 저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 일은 했어요. 근데 그 일도 정규직이 아니었고 그냥 저를 너무 위하는 분들께서 단기로 주는 알바 이런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의 정규직 시기는 이제 곧 1년의 공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곧 이제 50이 되는 이 나이에 1년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내가 과연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모로 생각이 좀 많이 되긴 하겠네요. 여러모로 좀 생각이 많아요. 그 와중에 얘가 퀴어 세상에 뛰어들면 퀴어들은 다 어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신 차린 이제 사회인 퀴어들한테 가면 나는 정신 못 차린 애가 되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영님은 어떠세요? 아니 루나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30, 40대 대표로 나온 저도 있고요. 제 친구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너무 막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영님이 말씀하시네요. 네. 지영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최근이라서 나이가 들고 있는 지금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좀 심란하다 요즘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저는 10년이 좀 넘었죠. 10년이 넘게 프리랜서로 계속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은 대혼란의 기간이었으니까 이 프리랜서는 저는 되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생활들을 했었고 그냥 약간 진짜 막말로 돈 되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나가서 뭐든 하려고 돈을 벌었던 것 같고 그렇게 살아오고 지금 뭐 올해는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고 나니까 항상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비티어인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 나이 때 다른 뭐 대학 동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끼리 봤을 때 너무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겉도는 느낌을 저는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로. 약간 어딘가에 말뚝받지 못하고 떠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둥둥 떠있는 약간 회색 분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20대 때는 그게 떠있어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헤매는 만큼 너의 길이다, 너의 땅이다라 얘기하는데 그 땅도 정도껏 땅이어야지. 너무 이러다간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네. 혹시라도 방송 듣고 있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언니들이 있다면 뭐 그래요. 뭐 부정적인 생각을 들기도 하겠지만 긍정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맞아요. 저희 혼란스럽고 헤매는 만큼 나의 길이라고 합니다. 나의 땅이고 그만큼이 언젠가 다가올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네, 이렇게 12월 2주차의 코너 만수무 하십니까는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요. 네, 올 1년 열심히 얘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영님 그리고 슬봉님과 함께 저희는 언젠가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언니들 모두 다시 할게요. 네. 그럼 언니들 모두 만수무강하십시오. 자,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딱 지금 이 순간만에만 들을 수 있는 꿀팁. 아하, 싸다. 저 하나만 주세요. 얼마예요? 언니의 사랑 찡끗.
평범한 순간에 번뜩이는 꿀팁이 필요하다면 알아두면 쓸모있을지도 모르는 기억 꿀팁 알쓸기. 네, 두 번째 코너 알아두면 쓸모있을지도 모르는 퀴어 꿀팁, 줄여서 알쓸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연말을 잘 보내는 꿀팁인데요.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사연부터 읽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길에서 크리스마스 그 잡채가 되어버린 요즘인데요. 날씨도 춥고 옆은 허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추운 연말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법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제 곧 연말이죠. 이제 연말이죠. 예, 연말이 되면서 다가올 2025년이 되기 전에 2024년을 마지막까지 신나게 즐기고 싶은 언니가 꿀팁 알려달라고 찾아오셨는데요. 좋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저희들의 계획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연말에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 다 연애를 하시기 때문에 네. 같이 놀 사람이 없고요. 저는 그리고 그들과 같이 먹을 술을 샀는데 그 술을 제가 다 먹을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근데 또 연말이 되면 이쪽 이젠 퀴어 어플 같은 데서 네. 이젠 또 외로움에 사무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또 그쵸. 그런 분들하고 또 놀고 싶진 않아요. 그분들께 또 제가 받을 또 에너지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네. 올해 연말에는 네. 제가 아껴놨던 네. 책을 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 연도는 좀 바빠가지고 책을 못 네. 읽었거든요. 네. 네, 이래저래 이제 추천받는 책이 있어가지고 몇 개 네. 사놨어요. 어떤 책인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정세랑 작가님 거랑 이건 꼭 읽어야 되는데 한강 작가님 거. 저도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쩌니까 시국이 이렇게 되어버려가지고 네, 작별하지 않는 자를 네. 보고 네, 소년이 온다를 볼 예정입니다. 네, 되게 절묘하죠.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이랑 네. 지금 우리 시국이랑 이렇게 그 내용이 너무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저 진짜 그냥 우픈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책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약간 먼 네. 얘기로 생각했잖아요. 이만 그쵸. 지난 얘기.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쵸. 몸소 다 겪고 있죠. 겪을 뻔했고 네. 겪기 직전이다. 네. 지금 모든 이제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분들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제 어떻게든지 그때 45년 전 그때로 가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녹음 날짜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날짜가요. 저희가 12월 6일에 녹음하고 있고요. 네, 지금 12월 6일에 저녁 시간에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 네. 이 시간 기준으로 며칠 동안 지금 대혼란의 상황이긴 하죠. 대혼란의 상황이고 내일은 이제 집회가 일어날 예정이고요. 네, 집회는 계속 있긴 했는데 네. 내일 이제 뭔가 이제 결과를 알 수 있는 네. 날이긴 하니까 네, 되게 중요한 날이라서 저희가 방송에 나갈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나 너무 암담하네요, 아직 진짜. 알기 이런 말씀 어렵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지만 지금 정말 너무 암담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네, 저도 이건 뭐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맞아요. 저도 그래서 계속 시간 될 때는 계속 네. 뭐 광장이든 어디든 네. 계속 가고는 있는데 결과를 봐야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에휴. 어쨌든 완전히 어떻게 잘못될 뻔한 상황을 네. 막은 것도 어쨌든 우리 국민이고 네. 하니까 우리가 또 시사 프로그램이 되기 전에 뭐 다른 얘기 먼저 해볼까요? 그럴까요?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연말에는 주로 연인과 같이 보내는 시기였는데 네. 올해는 작년 올해 뭐 그때는 이제 혼자 보낼 예정인 것 같고 책을 읽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사놨던 술을 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주종이 와인이요. 와인. 그렇군요. 스파클링 와인이요. 스파클링 와인. 네. 술봉님은? 저는 아마도 파트너와 함께 하지 않을까 싶고요. 계획한 거 있어요? 혹시 어디 공연이라든가? 공연은 따로 없고, 응. 다음 주에 부산을 잠깐 다녀올 계획이 잠깐 생겼고, 근데 진짜로 잠깐 뭐 1박 2일로 잠깐 다녀올 것 같고, 그거 이후에는 뭐 제가 좋아하는 그 예술가분의 네. 뭐
약간의 파티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도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고 많네. 네, 뭐 중간중간 있기는 해요. 네, 중간중간에 뭐 아주 큰 행사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한 행사들. 네. 아, 저 전시회 보러 갈 거예요. 전시회 저 고흐전이랑 요즘에 개인전 좀 많이 열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추울 때는 약간 개인전 열리는 그런 곳들이 좀 싸게 나오기 때문에 제 작가분들께서 지금 한창 빌리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개인전이랑 그런 고흐전 그리고 저기 이제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베르세르크전이 저기 홍대에서 열려요. 지금 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원화가 와가지고 아마 그거 보러 갈 것 같고 그 정말 보고 싶은 모네전이 있긴 한데 그게 제 기억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제주에 있어요. 근데 그게 남아공에서 온 거라서 제주에서 못 보면 남아공 가서 봐야 되는 거라서 저런.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요즘에 또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이고 제주에 눈이 온다? 바람이 분다? 저는 못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날 좋을 때 한번 갔다 오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주를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제주도 안 간 지 좀 또 된 것 시국이 같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제주 한번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일로 진짜 근데 이게 모든 게 깔때기처럼 시국이 이래서라는 얘기로 기승전 시국이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걸 듣는 언니들도 분명히 지금 날짜를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12월 6일이니까 지금은 굉장히 초조할 때긴 하고.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혼자 지낼 거고 크리스마스 때는 그런 슬픈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가족하고 있으려고요. 오랜만에.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아마 먹을 예정이고. 좋죠.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하는 케이크 있어요. 그 케이크를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실패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케이크는 크리스마스 때 안 나와요. 그거 예약 받았겠구나. 제가 그 잠실에서 파는 정말 유명한 케이크를 너무 먹고 싶은데 방송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그게 제 생일에 먹고 싶을 때도 제 생일이 너무 대목이고 못 먹고 있긴 한데 이번 연도에 못 먹을 건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거기 지금 이미 예약 끝나가지고 어쨌든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먹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꾸덕한 이렇게 표현하면은 모두들 이상하게 약간 보던데 퍼지 초코 케이크 같은 거? 맞아요. 이빨로 이렇게 하면 앞니 다 새까매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비누 먹은 것 같은 느낌으로 막 들어가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초코 케이크 같은 거 좀 먹고 싶고 배고파서 지금 배고파가지고 자꾸 먹을 리가 안 해. 네네. 그렇게 집에서 아마 파트너랑 같이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어쨌든 뭐 바깥에 잠깐 나갔다가도 뭐 집에는 있을 거니까 그렇게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솔봉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연말 행사나 뭐 연말 추억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나 이럴 때 좀 좋았다라든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은 사실 그런 덕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네네. 굉장히 좋아했던 밴드가 네네. 그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공연을 했었어요. 항상 공연을 했었는데 그 공연을 매번 혼자 갔었어요. 매번 혼자 가고 그리고 뭐 누가 만나는 사람이 있던 아니면 친구랑이던 한 번씩은 가봤거든요. 친구랑도 한번 가보고 예전에 다른 만나던 분이랑 또 한번 가봤는데 혼자 가는 게 확실히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 공연은. 그쵸, 좀 즐기는 게 한 곳만 있잖아요. 맞아요. 같이 가면 거기도 약간 신경 쓰이니까. 그래서 혼자 가는 공연이 좋았는데 그 해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때 또 똑같이 크리스마스 때 공연을 잡고 근데 그때 제가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방 출장이 생긴 거예요. 지방에서 계속 한 2주 정도 동안 있어야 되는 일정이 있었는데 거기 스키장이었는데 그 스키장에서 일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근무를 하고 막차를 타고 와서 공연을 보고 그때가 12시 넘어갈 때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 자정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정콘을 보고 첫 차를 타고 다시 스키장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야. 그래서 굉장히 너무너무 잘 즐기고 온몸이 다 부서질 것 같은 몸으로 다음날 일했던 기억이 있어요. 재밌었겠다. 저는 기억에 남는 연말은 그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그 새해 카운트다운 때 클럽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한참 막 신나게 놀다가 불이 딱 켜지면서
이러는데 진짜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다 어깨동무하고 막 그러면서 막 하고 약간 그 대도시의 사랑법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팡 터지면서 다들 막 소리 지르고 막 춤추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외박이 요즘에 불가해서 저런. 네, 저의 그 이제 목적은 제가 네. 이제 다시 한번 사회인의 한 명으로서 네. 네, 외박이 가능하게 되면 그때 한번 해보긴 하고. 저 또 전말에 기억나는 게 지금 그 카운트다운 말씀하셔가지고 기억나는 게 제가 딱 30이 되던 해에 친구랑 둘이 보신각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보신각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땡소리 할 때. 근데 그 집에 못 온다는 그 보신각을 가셨군요. 근데 그때는 집이 좀 가까운 편이긴 해가지고 그쪽에 갔는데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29에서 30 넘어가는 해였으니까 나름 이렇게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카운트다운 막 19, 87 뭐 이렇게 센 다음에 댕 하잖아요. 댕 하는 순간에 눈물이 또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그때 시즌에는 그럴 때 좀 마음이 네.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괜시리 그 1분 1초밖에 안 지났는데도 맞아. 달라진 건 사실 하나도 없는데 느낌이 들죠. 네. 숨 몇 번 더 쉬었을 뿐인데 그냥 갑자기 30대가 되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때는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그게 울 일이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눈물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도 있네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저희 이렇게 보신각도 가고 다 하는데 이 솔로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말 때 이제 미어 터지거든요. 그 솔로들 가면 뭘 해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그래서 주로 많이 하시는 게 술 먹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지 크리스마스 때 누구랑 만나려고 아니면 연말 때라도 혼자 있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네. 어떻게든지 여자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약간 계약연애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주로 헤어지는 사람들 다 봄에 헤어진다고. 연말 그 보내고. 이유가 연말을 딱 보내고 네, 딱 100일 딱 지나고 헤어지는 거라서 딱 3, 4월 되면 이제 벚꽃과 함께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또 그런 분들도 벚꽃과 함께 또 사귀시죠. 그리고 이제 여름 지나시면 이제 여름에 그 스트레스와 함께 이제 가을쯤 됐을 때 이제 날도 쌀쌀해지고 지금 아니면 또 겨울에 또 누군가랑 못 만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또 헤어지시고 또 만나고 이러시는데 네. 어쨌든 저희 솔로들 진짜 빈번하시고 진짜 공사 담아하시는 저희 솔로들 뭘 할 수 있을까 연말 때. 좋아요. 그러면 솔로들 있는데, 네. 어떻게 보내면은 재미있을지. 흔히 얘기하는 솔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면 될까 싶을 때는 네. 뭐 진짜 현실적으로는 주위 있는 친구들은 다 커플이실 거예요. 네. 본인 빼고서요. 네. 저는 제 생각에는 네. 너무 과하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네. 가족과 좀 보내는 게 어떠실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연인과 보낼 시간은 너무 무궁무진한데 가족과 보낼 시간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게 요즘에 저는 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곧 50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뭐 모든 가족이 다 화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뭐 한 번쯤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제 영화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니까. 네. 그런 영화 보면서 좀 한번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저처럼 전시회도 많이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외박이 가능하시다면 뭐 클럽도 가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번쯤은 그렇게 웃고 이제 흔들고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지 한번 생각을 해야지. 연말 때 11월 30일, 31일 날에 그때 이제 헛짓거리 안 하시니까 네. 네,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하시고 수치로 한번 한 2, 3일 좀 겪어보시다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시면 그때 이제 연말이 될 거거든요. 좋네요. 네, 그때 한번 더 노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루나님이 이제 가족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따뜻하게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반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네, 가족이랑 꼭 따뜻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황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그쵸. 테니까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난 가족 같은 건 필요 없다. 가족 같은 건 정말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맞아요. 뭐 루나님 말씀하신 것도 책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뭐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공연을 보러 간다던가 그리고 저 예전에는 그 영화 혼자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영화 혼자 보는 것도 저는 혼자 본 영화 중에는 재미없었던 게 없어요. 약간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 취향이 100% 정먹게 되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게 여기에만 포커스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웬만한 영화 아니면 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렇죠.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영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우리 번개라고 하잖아요. 그런 번개 솔번 같은 거 한번 나가보거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하긴 하다. 좀 위험하긴 리스크가 해요.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크리스마스 때라는 게 어쨌든 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리고 나름 본인들의 무의식 중에서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이고. 근데 그 날을 그 번개라는 곳에서 나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마주치지도 않았던 사람을 그 단지 몇 시간 만에 내 기분을 진짜 거지같이 만든다면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나의 그쵸. 크리스마스가 그 낯선 이 한 명 때문에 최악이 된다면 너무 슬픈 일이긴 한데 물론 좋은 사람 만날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냥 만나고 나서 혼자 솔로 크리스마스 보내지 않긴 잘한 것 같다. 그냥 오늘 하루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랑 좀 웃고 떠들어서 괜찮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네, 번개 나가신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혼자 그냥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울 바에는 맞아요. 뭐라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퀴어 단체든 아니면은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뭐 페미니스트 단체든 뭐 여러 가지 여성 단체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단체에서도 연말에 행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거 참여하면은 의미 있고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좀 안전한 공간이긴 하니까.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면 네. 오히려 크리스마스 때랑 연말 때 네. 봉사활동 같은 거 하는 거 어떠실까? 저 정말 좋은 거예요. 유기견이라든가 유기묘 봉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 추워지니까 여러모로 이제 이불 같은 것도 좀 바라시거든요. 그분들께서.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그냥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상처받았지만 나를 쳐다보고 있는 어떻게든지 한쪽 마음속에서는 인간을 싫어하면서도 인간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네, 인간의 말을 하면서 인간의 상처 주는 인간을 만날 바에는 차라리 맞아요. 그 아이들에게 잠깐의 사랑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네, 아니면 잠시 잊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유기견, 유기묘가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나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봉사는 많이 있으니까 네, 그 봉사를 오히려 해서 올해 나는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냈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 마음을 좀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오가면서 약간 마음이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는 거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바닥에서 울 바에는 그렇게 하세요. 네. 저 잠깐만 루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생각나는데 네. 저 유기견 그 단체에 네. 가끔 봉사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들었던 게 우리 왜 새해가 되면은 뭐 수건 좀 낡은 것들 다 새 걸로 바꾸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이런 수건들 있잖아요. 수건들을 봉사단체에다 보내주시면 이게 아이들 씻기거나 여러모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버리지는 마시고 너무 완전 너덜너덜한 걸레짝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쓰다가 조금 낡아서 수건을 좀 갈고 싶다. 보송보송한 게 좀 남아지는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런 수건들은 잘 이렇게 포장해서 네, 이런 보호소에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일이네요. 네. 어쨌든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슬봉님? 그렇죠.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됐어요. 야, 시간 진짜 많이 됐네요. 어쨌든 우리 오늘 사연자님이 네. 혼자 보낼 수 있는 꿀팁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는 네, 봉사활동이랑 네, 솔크 보내주고 싶지 않으시면 바닥에 누워있을 바에는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시고 거기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게 굳이 연인이 아니어도 돼요. 그쵸. 모든 인간들은 왜 다 번개에 나가면 다들 연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친구를 제발 친구부터. 맞아요. 네.
또 혼자서 집에서 영화를 봐도 좋다. 그리고 전시회 가도 된다. 왜냐면 전시회 갔을 때 나 혼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동 경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강박을 느끼고 안 된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맛있는 카페도 혼자 가잖아요. 나 웨이팅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바로 노래 보내줘요. 다 내 거야 그리고. 그래. 좋게 생각하자고요. 네. 어쨌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코너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의 알쓸기에서 나온 꿀팁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평론가님,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발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퀴어들의 이야기들. 을 제가 아니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흥해라 퀴어 미디어. 문학의 퀴어 바람을 부르는 코너, 퀴어인 미디어.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퀴어인 미디어의 진행자 루나입니다. 오늘도 저희 퀴어인 미디어 코너에서는요. 다양한 컨텐츠 속에 등장한 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만들고 싶은 미디어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퀴어인 미디어를 같이 할 술봉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술봉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미디어는 드라마나 연극, 영화, 소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네, 모든 문화 영위할 수 있는 거면 상관이 없고 네. 일단 저 루나는 간단하게 숏드라마를 생각을 해봤어요. 오호. 요새 이제 너튜브나 많은 이제 OTT 같은 데서도 짧게 한 20분 정도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서 좀 퀴어 관련된 드라마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술봉님은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그 전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숏드라마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세요? 드라마 안에 캐릭터를 맡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제작을 하고 싶기도 하고 네. 주인공이 되고 싶기도 한데 네.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역할? 너무 이제 현실과 똑같지 않은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부자인 언니가 네, 영앤 리치가 되고 싶습니다. 영도 되고 싶은 거구나. 야, 우리가 우리 내일 모레면은 환갑이잖아요. 네. 거기를 정말 저의 마음을 송곳으로 죄송합니다. 맨날 환갑이라 그러시길래. 환갑이긴 한데 뭐 요새 세상은 12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반 남았어요. 그렇죠. 그 정도면은 영앤 리치죠, 우리는. 네, 소영입니다. 우리 소영. 네, 그래서 술봉님 어떠세요? 그렇구나. 저는 일단 드라마 얘기하니까 드라마 역할을 하면은 저는 악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악역? 어떤 악역? 이렇게 약간 왠지 악역하면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캐릭터로 생각하면은 약간 눈 쫙 찢어지고 약간 이런 캐릭터거든요. 지금도 충분하시다. 뭐라고? 막 약간 이렇게 하는 되게 앙칼진 이런 역할 한번 앙칼지고 약간 느와르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숏드라마로 좀 만들기는 힘들겠죠. 숏드라마로 느와르를 찍는다면 매일매일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거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딱 맞기 직전에 약간 끝나고. 맞죠. 저는 사실 차이나타운 그 영화 굉장히 좋게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또 여성 주인공 이렇게 두 분 나오시잖아요. 김혜수 씨랑 김보은 씨 나오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물론 많이 잔인하긴 했지만 그렇게 인상적으로 봤어서 느와르가 갑자기 떠올랐고요. 제가 만들고 싶은 미디어는 사실 이렇게 미디어 바깥으로 나가는 영상 매체보다는 저는 사실 말하는 그런 콘텐츠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말하는 콘텐츠? 어떤 거? 예를 들면은 팟캐스트 같은 거? 팟캐스트 같은 거에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근데 사람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퀴어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피해자나 뭐 생존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아카이빙하는 식으로 좀 남겨놓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아카이빙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도 더 알 수 있게 될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내년에 한번 만들게요.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한발 선수친 분이 계시긴 한데 네. 저는 그 여성 퀴어 네. 연애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번에 생기잖아요. 이번에 모집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크랭크인 이제 들어갈 건데 네.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쵸. 이 한국 세계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여성이 여성을 네. 찝쩍거리고 탐하고 관심 가지고 서로의 약간 눈치를 좋다. 보면서 약간 플러팅하는 것을 내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와우, 너무 최고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런 말 써도 되나? 맛돌이죠. 그쵸. 맛있죠. 네. 근데 저는 그거에 이제 출연자라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왔잖아요. 네. 이게 또 생각보다 막상 그러니까 막상 만드는 곳에 한번 들어가려고 했더니 네. 이게 약간 허들이 있더라고요. 그 나의 허들일까요? 사진인데 네. 얼굴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오픈에 상관이 없는데 네네. 저의 전신을 필요로 하시고 저의 이제 사방을 다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은 접촉을 조금 해보셨나 보다. 거기 아예 그 신청서에 있어요. 네네. 신청서 아예 떠가지고 제가 사방을? 진짜 진지하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거든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촬영이다 보니까 그것도 어쨌든 간에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사람의 좀 외모를 좀 보려고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필은 나의 전신과 나의 사방을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모델 에이전시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딱히 보면서 이거 100% 직업 좋거나 아니면 약간 퀴어 술집이나 가게 같은 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인플루언서들이 나오겠다 이것도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예쁜 언니들이 나오신다면야 뭐 환영하죠. 그리고 한국사에서 그런 거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비주얼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저는 미리 이제 서류 탈락하는 게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니들 루나님 비주얼 뭐 아니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너무 실례지만 저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혹시나 좀 생각하실 언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도 있었어요. 나의 그 SNS 계정이랑 그 너튜브 계정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들 원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 분이라든가 기본적인 이제 코어 팬이 있으신 분을 좀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둘 다 없거든요.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기도 하네요. 근데 사실 그냥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그래서 좀 아쉬웠다. 이게 진짜 실제로 나의 이제 현실로 다가왔는데 내가 또 못 갔다. 저도 너무 아쉽네요. 네, 전 그래서 루나님이 가가지고 있는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연애 시뮬레이션 거기 들어가면 연애 프로 들어가면 전 100%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떤? 전 매일매일 사람들하고 술 마시는 거예요. 제가 술상 차려주고 그 사람들 매일매일 그 고민하는 거 들어주고. 좋다 좋다. 약간 그런 거 부엌대기 마냥. 그런 역할로. 네, 아침에 이제 아침 차리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약간 댓글에. 저 루나라는 사람 맨날 왜 부엌에서 안 나가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투표 같은 거 할 때도 솔직히 거기에 잘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개 그냥 저기 사회의 어느 찌끄러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제 또 투표를 별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0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0표를 제가 이제 자조하면서 이제 그 부엌이나 아니면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는 그런 씬 같은 거 하나 찍고 이제 그런 거에서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약간의 동질감을 느끼고 동질감이 중요하죠. 약간 그런 식의 약간 감초를 할까 싶은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못 나갔네요. 너무 아쉽네요. 그 아침에 보면은 뭐 차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아침에 약간 사람들 이렇게 눈 비비면서 딱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렇게 아침 한 끼 잠깐 살짝 먹을 수 있게 뭐 토스트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이렇게 차려서 마음에 드는 분한테 갖다 드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떤 메뉴를 하실지. 저 그럴 때는 일단 계란 스크램블이랑 그분이 만약에 오이나 뭐 그런 거를 좋아하신다면
약간 채소들. 오이랑 이제 채소 같은 거 해가지고 샌드위치 정도? 우유 식빵을 해가지고 딱 아침에 이제 가볍게 한 입 먹을 수 있게. 그분이 이제 화장을 했을 때 이제는 립스틱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조각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 정도의 센스 이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안 나가길 너무 아쉽다. 아쉽다. 지워질 립스틱을 안 바른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쉽다. 너무 아쉽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미디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드라마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는 그 악역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저도 있긴 한데 그게 살면서 누군가의 그런 치정 싸움에 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누아르 왜냐면 같은. 주로 치정 싸움이라는 것은 저는 늘 관찰자고 늘 저의 주위에서 이제 두세 사람이 이제 치정 싸움하는 거 제가 맨날 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네. 한 번은 약간 그런 드라마 같은 데에서 네. 그 역할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암투,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여자들의 암투, 그 눈치 싸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약간 대사라도 날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좋네요. 너 사실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 아, 약간 너 내 앞에서 그런 거 못 숨겨. 왜냐면 내가 저를 보고 좀 연기하기 왜냐면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네가 그 아이를 보고 있는 동안 나 널 보고 있었어.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네. 약간 그런 거 하고 싶었다. 저는 아까 전에 느와르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느와르가 약간 투탑인 거예요. 이거를 뭐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네. 약간 여성 탑, 남성 탑 네. 해가지고 보스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제 조직원들은 전부 다 여성, 오. 네, 아니면 퀴어, 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기는 거예요. 오. 결국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싸움이 있고 이러다가 결국은 제가 다 먹는 거죠. 아, 누구 한 명은 이제 죽나요? 약간 감초 같은 역할 한 명씩 죽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그때 사람들이 좀 눈물 버튼 좀 눌리고. 네, 항상 이렇게 뒤에서 조력해주던 누군가 한 명은 우리 쪽에서 한 명 가긴 가야죠. 좋네요. 누나님 한번 쪼이? 저요? 네. 뭐 찔리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아, 근데 도구는 감초로 좀 뭐예요? 어울리긴 한데. 감초로 야, 들어왔다 오늘 보내려고 한다. 날 좋다야. 술 마시기 딱 좋은 날씨구만. 좋네요. 네. 노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 할 거면 이제 스쿨에 가야 되니까. 액션 스쿨에 가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쵸?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한 번쯤은. 노아를 네. 언젠가는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그치, 살면서 칼을 휘둘릴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쇼드라마로 노아르는 없네. 그 짧은 노아르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렇죠.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어렵죠. 재밌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고 아니면 그런 거요. 약간 추격전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추격전? 그 마피아요. 약간 그러니까 노아르를 살짝 뿌린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냥 평소에 네.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두 명의 그냥 사람인데 네. 알고 봤더니 서로 적대시하는 집안의 여자 둘인 거죠. 그래서 시오파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든지 피해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A가 숨겨진 실세였던 거죠. 사실은 B를 사랑한 척하면서 A는 B를 죽이려고 한 거고 근데 결국에 A가 B를 사랑하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이 또. 네, 그래서 바지 사장이었던 A의 조직 가짜 표면적인 이제 네. 그 대표가 네. 이제 이제 실세인 A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추격하는 거죠. 내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결국에 사랑에 빠진다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랑, 결국에 네. 사랑에 빠진다는 그 사람들의 그 너무 약간 뭐라죠? 너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 저는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과연 사랑이 어디까지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는가? 너무 재밌을 맛돌이다 것 또. 같지 않아요? 네. 거기 느와르 또 넣으면은. 그렇죠. 사랑을 믿지 않는 A, B를 만나 사랑을 알게 됐다. 이것이 사랑인지 소유욕인지. 그 제작자도 사랑을 믿지 않는. 그렇죠.
사랑을 믿지 않는. 나중에는 네. 기회 의도에 쓰는 거지. 사랑을 믿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썼습니다라고. 이건 좀 멋있다. 재밌죠. 네. 저 내년에 할게요, 이거. 아, 좋습니다. 네. 저 한번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 그리고 퀴어 스토리로 만들고 싶은 게 또 있는데, 네.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줄거리만 네. 얘기해주세요. 그 여성 퀴어예요. 여성 네. 퀴어인데 이 네. 여성 퀴어가 되게 높은 자리를 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성 퀴어인데 근데 그 사람의 뭐 일대기 같은 걸 살짝 그리면서 이렇게 되게 평판이 좋지만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지휘자였는데 그거를 그린 영화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사회 윗선에 있는 약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약간 유리천장을 뚫으신 분들. 네, 유리천장을 딱 뚫고 올라가 있는 그 네. 퀴어에 대한 퀴어의 삶을 좀 그려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퀴어라는 게 너무 당연시되고 그 사람의 뭐 배경들 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뭐 자녀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여러 가지 이런 퀴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좀 많이 가시화되고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정치적인 색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쵸. 스토리이긴 하겠네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굳이 정치인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약간 어쨌든 상위권에 있는 사람, 상위권은 뭐라 그래야 되죠? 상류층이라고 하죠. 상류층.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네. 시합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죠. 상류층이 있으신 분의 얘기를 네. 한번 써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약간 우리 퀴어 얘기들 나오면은 너무 약간 제가 그런 것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하류층에서 허덕거리는 허덕거리고 힘들고 물론 계시긴 합니다면 네네. 계시기는 해요. 그분들의 그쵸. 존재가 있긴 하겠으나 여러분 그것은 남녀로 상관없이 모두의 세상에서 상류층과 하류층에 있는 맞아요. 곳이고요. 근데 너무 하류층만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약간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에도 남성 퀴어들에 관련돼서는 좀 약간 살짝 오픈되어 있고 그냥 네. 말세다 해서 끝나지만 네. 여성 퀴어 둘이 있어봐요. 너네는 친구이지 않냐. 친구의 우정과 사랑을 너네들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너무 지겨워.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걸로 또 생각을 해봤을 때 경제적으로도 여성의 임금 자체가 낮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너무 낮죠. 당연히 여러분 여성 둘이서 벌어먹고 사는데 얼마나 좀 잘 살겠어요. 맞아요. 잘 사는 분도 있겠지만 못 사는 분도 너무 많고요. 그렇죠. 네, 여성 인권 신장하라. 화이팅. 여튼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독립 영화를 봤었는데 아파트라는 독립 영화를 봤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뭐라 그러죠? GV 할 때 GV를 가서 봤는데 네. 너무 흥미로운 지점이 이게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저런 마음이겠지. 맞아, 분명 내 주위에는 저런 사람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비춰지지 않은 다른 계층의 인물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온 영화긴 한데 네.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부부 동반으로 어떤 집에 집들인가 뭐 놀러 가서 핸드폰 놓고서는 지식게임 하는 거. 저도 영화 그거 하나 있거든요. 줄거리 좀 본 것 같은데? 네네네. 네. 무조건 전화 오면 전화 받아가지고 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통화 상대랑 얘기하는 네. 그 영화가 있어요. 저 그거 한번 여자 버전으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성 커플들 세 커플인가 나오는 그게 네, 아니었나요? 나오고 그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퀴어 요소도 딱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있었어요 분명히. 네, 제 기억에도 약간 네, 비퀴어 있었던 것 커플들의 같은데. 이야기인데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줄거리 들어보면. 그걸 이제 여성 퀴어들 커플들끼리 그런 거 하는 게 어떨지. 이거 저 솔직히 쇼프로 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건 모든 것을 퀴어 서사로 데리고 오면은 재밌어요. 전부 다 너무 맛돌이지. 그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 재미없이 보던 드라마, 로맨스 드라마, 여성 퀴어로 하면 왜 이렇게 재밌냐고. 퀴어 서사 그만큼만 넣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너네들 이렇게 재밌는 거 보고 살았냐며. 그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있네요. 이런 미디어를 만들고 싶어서 주저주저 해봤는데 네, 누군가는 만들고 계실 것 같고 맞아요. 이미 만들고 있고 맞아 물밑 네. 작업을 하고 있을지도 네, 몰라요. 그러고 있으니까 꼭 재미있는 여성 퀴어 서사가 나오길 바라면서 여기서 12월 2주차 네 퀴어인 미디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즐거운 퀴어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니들 그동안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나저나 언니들, 잠깐만, 제 말 또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언니들 잘 지내시고요. 여보세요? 안녕, 또 올게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ing. 네, 이렇게 12월 2주차 키어데스크가 준비한 방송은 모두 보내드렸는데요. 이게 2024년 마지막 녹음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루나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을 안 하고 와가지고 약간 다음 달에도 술봉님하고 블루님 같이 할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서로가 이제 뿔뿔이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는 게 너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슬프고요. 하지만 저희들의 인연은 여기까지가 아니니까 네. 그쵸. 블루님이나 술봉님이나 내년에 네. 뭐 게스트로 오셔도 되고 목소리 내셔도 되고 사연 보내셔도 되니까 네. 그렇게 저희 언니들 또 안 보이지만 또 알게 모르게 레주파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가지고 엄청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많이 해요, 언니들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혹시 어디 계시냐.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궁금해하는 언니들을 위해서 언니들은 또 여러분들이 또 친구거든요. 그쵸. 만나지 못한 친구이기 때문에 에이. 꼭 두 분의 사연이나 목소리 꼭 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뭐 내년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저는 또 3주차에 또 나올 거라서 언니 저 3주차 한 2시간 동안 제 얘기만 할 거라서요. 그쵸.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어떻게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큰 일이었어요. 레주파 활동이 저한테 그쵸. 있어서는. 네,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기도 했고 약간 암담해 했잖아요. 와, 이거 12월까지 어떻게 하지? 했는데 벌써 끝나죠. 이게 맞아요.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네. 이 방송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짤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매월 했던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어떻게 하지? 근데 그게 신기하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녹음실 가는 게 처음에 몇 달은 정말 떨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떨렸었는데 그래서 말도 되게 빨라지고 많이 그랬었는데 중간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익숙해지고 오늘은 녹음 진짜 재밌었다. 그냥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두 분의 네. 녹음 시간 점점 늘어나면서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근데 재밌게 하셨다니까 다행이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좀 여러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루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언니들이 우리 키퍼 때도 그쵸. 언니들 몇 분 뵀었잖아요. 많이들 뵀었는데 반갑게 인사해주는 분들 보면은 기분이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네, 진짜로 리스너가 있구나, 청취자가 있구나, 정말 내 목소리를 듣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술봉님이시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고 전 진짜로 울 뻔했어요. 되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갑자기 생각나 저희 11월 달에 네. 그거 했잖아요. 혼자도 괜찮아. 네네. 11월 21일이었나요? 네네. 13일이었나요? 13일이었던 것 같은데. 13일이었던 거죠. 그때도 술봉님 찾는 분 있었어요. 술봉님 왜 안 오시냐고.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일정 때문에 못 갔어요. 저희가 술봉님 지금 현생에 치이셔서 못 왔다. 그때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목소리만 듣고 싶었다고. 너무 아쉽다. 근데 진짜 레주파가 신기한 게 언니들이 저희 얼굴은 모르지만 네. 목소리도 기억이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네, 그게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게 쳐다봐요, 저희를. 네. 막 라디오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네. 약간 발현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네. 그런 게 귀여워서 제가 지금 11년 동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 언니들 때문이에요. 덕분입니다, 언니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기억, 좋은 기억 정말 많이 안고 가고 정말 많이 배웠고 언니들도 오늘 이 초반에 띵동으로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저희 신입 활동가로 들어오시면은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내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 우리가 오늘 콘텐츠 얘기도 했는데 콘텐츠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게 정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용기 조금만 내서, 저도 굉장히 용기 내서 했던 거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용기 내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누나님 감사했고 네, 울컥하네요. 지금 좀. 약간 설명님 계속 울컥울컥거리고 네.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냥 안 건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언젠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2024년의 방송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 게스트든 아니면 나중에 또 제가 활동가로 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언제 또 제 목소리가 뿅 하고 나타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즐겁게 녹음해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그러면 마음을 다 잡고 네. 그럼 12월 2주차 2024년의 마지막 키어데스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해볼까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Ton soleil réchauffe mon cœur au ciel de toutes les couleurs. Ton soleil réchauffe mon cœur au ciel de toutes les couleurs. Ton soleil réchauffe mon cœur. Ton soleil réchauffe